자기 모습을 안 보면 모르는데 저런 걸 녹화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우스워요. 내가 내 모습 보니까 비주얼 인물도 없고 폼도 없고 말도 발음이 얇고 아이고. 그런데 뭐 경도 스님 저리 가서 올린 척하니 말리도 못하고 이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지만은 스스로의 마음을 자신이 거울을 보고 바라보듯이 하는 것은 참 어렵죠. 만일에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즐겁고 참 그게 안 되는 게 불행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일째 이 지장기도를 모시면서 108번 절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이 계기를 갖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데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을 보도록 여러 가지 가만히 바라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하루 일어나서 자고 직장에 갔다 와서 밥 먹고 자고 조용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 뭐 의미 없이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가끔 스쳐 지나가지만은 지나가면 그만이라요.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참회하는 마음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에 이웃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이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또 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나 인간 관계나 부부간의 이 문제라든지 관계 속에서 사는데 잘못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은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대상에 대해서나 더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사람이지만은 지구에게도 고맙고 물과 공기에도 고맙고, 공기는 10분만 아마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게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원력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주어지면은 아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생을 살다가 마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意欲이 드러나면서 대상이 봉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힘에 맞게 손자라도 잘 본다든지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낮아진 상황을 원력을 낸다 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사는데 중심이 없고 그런 대로 살다 말지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인생살이의 발전이 적어요. 그렇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저게 부처님 단에 모신 80권 화엄경의 중요한 부분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원천은 뭐냐? 마음이다.
마음 중에도 한 생각이다 이랬죠. 마음이라 하면 너무 넓어가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요. 마음의 핵심은 일념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평소에 한 생각을 잘 가꾸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자세라고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 믿음이 정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파기를 해요. 약속을. 저도 8년 전이지 아마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에 그 봉화 있을 때에 군수 후보로 나온 사람이 불교대학 강의를 들었어요. 이미 그 군수를 나오려고 그 축서사 불교대학에 사람이 많고 시골에 한 70명, 80명이 그 영주, 안동, 봉화인데 주로 봉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데서 7, 80명이 모인다고 하면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많이 모이는데 비웃거리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그때 이 도의원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엄구수라고 하는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도 축서사 신도고 새로 나오는 그 사람도 불교대학도 나오고 또 불교 신도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해월라라고 하는 그 집에 해산스님하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2층에 있는데 연락을 했는지 그 현직 군수 보살님이 독실한 불교 신도고 약국을 하고 일하는데 쑥 들어오더라고. 차를 한잔 먹고 이랬는데 그 친구 보고 손짓 해가지고 방에 들어오라고 이러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그 친구를 통해서 봉투를 하나씩 줘요. 직접 안 주고. 그래서 스님 용체 뭐 보태 쓰라고 그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뭐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워낙 세상이 까탈스럽다 보니까 그 직접 주면 안 되는가 봐 혹시나 싶어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방에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용체를 쓰라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50만 원이 이래 들었어. 그래갖고 아이고 좀 마음이 찝찝한데 왜냐하면 나는 새로 이제 그 군수로 나온 그 사람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텐데 좀 받은 게 찝찝하더라고. 그래도 돌려줄 수도 없고 돌려주면 또 이상하고 쓰기는 썼는데 결국은 그 사람 안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는 아이고 마땅히 그 엄구슬 밀어드려야 되죠. 헛말은 하고 찍기는 엉뚱한 사람 찍고. 그래서 사회에서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일반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토끼, 그거는 자기 사람이라는 말로 집토끼는 잡아놨다 이러잖아요. 내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산토끼를 잘 끌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토끼가 집토끼도 있고 반대로 그러면 산에 사는 산토끼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산토끼냐 죽은 토끼냐 하면 또 달라요. 그 다음에는 산토끼냐 팔토끼냐 팔 수 있는 토끼냐
시장에서 사왔느냐? 그렇게 말에 따라서 그렇게 이 다른데 보통 집토끼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된다. 저 경우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도시마음을 뚝뚝하고 표를 엉뚱하게 찍고 이런 것이 결국엔 사회생활에서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감정이 좋아야 집토끼가 되지 집에 있어도 산토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이솝 이야기 중에 웬 선비가 산에 이제 바람을 쐬러 갔는데 지파이를 짚고 도포를 입고 가다 보니까 뭐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뭐 사자 소리도 아니고 막 짐승 소리가 나는데 겁도 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산에서 들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뭐 어디 굴 속에서 나는 음성이라 그래 궁금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큰 굴에 큰 호랑이가 빠져가지고 분거리면서 원 높이를 뛰어오르도 못하고 찔찔 울면서 막 난리라. 아이고 선비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 애걸복걸을 해. 그 보니 겁도 나고 혹시나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당신을 구해주면은 날 안 잡아먹을 거요? 잡아먹을 거요? 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잡아먹겠어 당신을 은인인데 그래가지고 하도 애걸복걸 빌고 이래가지고 그 선비가 정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 그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안 됐으니까 나무를 긴 것들 갖고 와서 사다리를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어깨 기어올라갔어요. 올라와서는 처음에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아이고 배고파라 하더니만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래 이 선비가 무슨 소리요? 당신 말이지 안 잡아먹는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에 와서 왜 거짓말 하냐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약속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따지고 있는데 소가 한 마리 어디 지나가는 게. 그래 이 선비가 심판받아 보자. 응? 손님요. 그걸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온당합니까? 그러니까 속 생각하더니 약속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씩 지나가 버려. 야 큰일 났어. 또 그 옆에 있는 큰 나무한테 물어봤어요. 나무도 한참 생각하더니 사람과의 약속은 뭐지? 못 믿습니다. 왜요? 멀쩡하게 내 혼자 커가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내 목을 탁 쳐가지고 기둥으로 쓰고 숟가락을 쓰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에 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봐주는 척하고 키워가지고 젖도 짜가지고 저가 다 먹고 나중에는 잡아먹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말을 믿겠느냐? 이거 참 2대 1이고 3대 0 되면 뭐 잡아먹힐 판인데 그런데 토끼가 한 마리 바짝바짝 뛰어가요. 아이고 잡혔다. 토끼한테 물어보죠. 그 토끼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한참 생각을 하더니 호랭이 보고 그럼 아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재현을 해 보십시오. 이라는 게라. 그래서 호랑이들이 그래 보이지? 그러면 펄쩍 뛰어가지고 그저기 내려갔어. 내려가. 그래가지고 토끼라 호랑이 아저씨 안녕히 계십시오. 거기에 오래오래 사십시오. 가버리고 이 선비도 그렇게 말이지 약속을 저버린 당신은 그 무더위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래 이제 갔다는 아동들을 위한 동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가 악화가 되고 나중에는 잘못되면 살인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사의 약속이지만은 부처님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강화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허황하지 않지요. 가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고 감사하고 원력을 세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라 하는 그 관계가 어떠하냐, 뭐 제임스 앱인가 웬 사람이 그런 이론을 제시했대요. 사회에서는 늘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결과를 세계 스카길의 유명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자꾸 바뀝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요새는 또 먹어도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기는 하지만은 분석적으로 따져서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임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감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했다는데 그 실례로 사람이 웃으면은 행복한가? 행복해야 웃는가? 그런 아마 연구를 해봤는가 봐요. 보통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지 죽을 일이 있는데 어떻게 웃느냐 이래 하는데 이 사람은 많이 웃으면은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야.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다가 그러면은 내 뇌를 우리 법인 처사 몸하고 같이 맞춰 놓으면은 그 법인이 되는가 기후가 되는가 내 뇌를 잘라가지고 법인 머리에다 갖다 법인 머리를 떼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4차 혁명이니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분석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실험을 하는 그런 것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 것하고 억지로라도 웃음을 웃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요새 서울에 보면 억지로 막 하하하 하고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저 멀쩡한 사람이 있다가 따라서 억지로도 웃으라는 게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이제 감정 관계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 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선을 따진다고 하면은 생각이 먼저다. 일체 유심조 화엄경 저거 있는 일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먼저지 몸은 아니다. 그런데 전부 내용은 우선으로 말하라면은 생각이 먼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신과 물질 그것을 분리할 수 없는 상이 상관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 선후를 나눌 수 있는 감정체계로 우리 인간
인간은 되어 있지 않다. 먼저는 그래도 생각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잘 다스리냐가 문제다. 그 일례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르는 어떤 호주 사람이 눈을 마주쳤을 때에 찡그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날 보고 왜 찡그렸지? 왜 머리 까맣다고? 못생겼다고? 아니면 뭐 옷에 뭐가 묻었나? 왜 찡그리면서 지나갔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내 마음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상대방을 원망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지나가면 지나가지 왜 찡그리고 지나가 기분 나쁘게.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나에게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이상하다. 찡그리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지나가다가 머리가 갑자기 아팠다든지 뭘 밟았다든지 감정의 가장 두 개가 좋으냐 나쁘냐 이 관계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신체적 변화가 있어서 뭐 당뇨병이 있어서 목이 말랐다든지 자기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상대방 표정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내 모습이나 나에게 대해서 자존심이 많다가 보니까 괜히 그 사람을 의심을 하고 나도 마음이 나쁘면서도 그런저런 상대성에서 오는 감정을 일으키면은 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또 모습에 따라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면은 내가 힘이 든다. 얼마 전에 월남 국수집에 갔어요. 갔는데 저쪽 반대편 거기서 한 20년 전에 여기 다니던 보살님을 만났어. 지금은 뭐 성당에 간다든가 이러는데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보다 더 얼굴이 팽팽해요. 화색이 이렇게 돌면서 얼굴이 좋더라고. 아이고 보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랬더니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우리 보살님이 눈을 깜빡하고 이렇게 서너 번 이러더라고. 그 나중에는 보톡스라고 뭐 주사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톡스. 네. 그런데 그 주사를 예쁘게 보이고 참 뭐 젊어 보이셨구나 하지만은 그 보톡스라는 데 찾아보니까 그 주사를 맞아서 신체 근육을 조인다든지 느려진다든지 이러면은 감정 표현이 잘 안 된대요. 웃고 싶은데 그게 잘 웃는 모습으로 상대가 잘 안 보인답니다. 감정, 이 피부 그게가 감정이 있으면은 그대로 드러나게 돼야 상대에게 자기 뜻대로 그게 나타나게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 주사로 그러면은 우는데도 이상하게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감정하고 또 전달하는 방법을 잘 해야, 잘 보이고 좋아야 이 취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요새는 서울에 그게 무슨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잘 보이고 합격할 수 있는지 학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없고 보통 자기 실력대로 보이고 이랬다는데 그래 두고 가만 보니까 여기 젊은 여학생들 와서 뭐 물어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 거의 비슷하더라고. 말하는 틀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연구도 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이 젊은 사람 뭐 코를 이래 하고 이래 하는 것도 만약 허물이 여기 뭐 있던 사람이 수술을 해가지고 사마귀 그들 떼내고 이러면은 상당히 그로 인해서 자긍심이 생겨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으면서 주눅이 안 들고 아주 좋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나를 취직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마음도 뭔가 만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서는 그 외부를 관장하는 것은 우리들 한 생각이다. 생각을 가꾸고 자비심을 내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설령 약간 얼굴이 시원찮더라도 거기에서 느껴오는 어떤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피부 색깔이나 그 눈빛이라든지 그래 보일 수 있다고 하는 논리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만은 참여하고 감사하고 또 원력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말 생각으로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되려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시드니의 분위기, 더 멀리 떠나간다는 게 공간적으로 떠나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해오는 나의 삶의 틀에 대해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것은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일념으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뭐 때로는 이래 살아도 되나 살고 말 이러다가 이래서 안 되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일념이 돼가지고 그 일념된 마음에서 자기 흐트러진 두 가지 마음을 쓰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오래가고 실천으로 옮겨지지 순간적으로 저도 거기서 바뀔 수 없습니다. 자기와의 약속에서 오늘만큼은 핸드폰에 나오는 유튜브를 안 봐야 되겠다. 보고 나면 별것도 괜히 뭐 찝찝하기만 하고 해결책도 안 나오고 이만저만 들어보면 기대를 가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저녁 때는 궁금해요. 또 보고 그래서 스스로와의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키는 게 이걸 이지력을 참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아니면 오늘은 1시간만 보고 다음에 30분 보고 다음 주에는 10분만 보자 이래 약속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으면 그래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짐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자꾸 완화를 시켜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이 거울 보듯이 드러났을 때는 서로 아이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생각해주고 참 잘못돼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그런 자기 자신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참여를 하고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외우고 삼위일체가 돼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은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저녁에 한 7, 8명 오시는데 모두 보살님은 지금 매일 저녁 오십니다. 그만데도 이제 법인 총무님이 이렇게 모셔드리긴 하지만은 20일 동안 땀 빠지고 오셔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공덕도 굉장합니다. 젊은 분들이 보고 놀래죠.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았는데 가급적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 일요일에는 법등스님 주제 취임식도 하고 1년 동안에 살림살이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예, 궁금해가지고 안 들려놓으니까 그 옆에서 이제 그래요. 그 인천에 있는 아들님이 생일 그걸고 뭐 그거 한다고. 예. 그래 하고 그 다음날 27일에 이 불교 공원묘원에 그 불상을 모시고 그 이름이 그게 뭐더라? 저쪽에 그 가는 이치원도 가는 길에 큰데 한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천주교, 개신교 묘원은 있는데 불교 신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얼마 전에 모셔놓고 그 위에는 이 돌로 조성한 수가모니 부처님 상을 모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저 야지에다가 그렇게 잘못 모셔놓으면은 우리 여기 저쪽에 가게 가면은 그냥 파는 거로 해가지고 집에 이 뜨락 앞에 모셔놓은 것처럼 사불이 됩니다. 사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뭐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전부 그래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존경을 할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집에 장문품이지. 그래서 점안식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지만은 이 불상으로서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이식을 거쳐야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장난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날에 이 간단한 그냥 보건묘원에 무슨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새가 똥도 써놓고 막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더라고. 그런 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이 불상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식이 점안식입니다. 그거 예? 그 이식을 안 하면은 이 사불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이식을 11시쯤 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월요일 10시까지 절로 오셔야 우리 어느 차로 가게 될지 모르고 사전에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뭐 많지 않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10시까지 오시면 우리 절 버스로나 다른 차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